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4년차 되는 여자입니다. 요즘은 육아하느라 참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네요. 그러다가 잠깐 짬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누구도 그렇듯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분들과의 관계가 가장 걱정이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연애를 2년 정도 한 뒤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답니다. 그냥 그날은 저도 남편도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 각자 서로의 집에 갔을 때는 좀 더 챙겨주고 신경 써주기로 했던 상태였고요.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남편이 제 앞에 다가를 놔주고 제가 앉는 자리를 좀 정돈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절 째려보시더라고요. 벌써부터 마누라라고 그렇게 챙기고 그러니?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게 막 악의가 느껴지는 건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유난히 잘 삐치는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조금 놀랐지만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솔직하신 건지 순수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모든 감정이 다 얼굴로 드러나고요. 본인의 감정이나 이런 걸 다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하세요. 대부분 어른이 되면 속으로는 어떨지언정 겉으로는 어른스럽게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게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게 첫 인사 이후로도 저희 남편이 저를 좀 챙긴다 싶으면 바로 째려보셨어요. 시아버지가 뭐라 하시고 남편이 엄마 왜 그러냐고 해도 째려보셨죠. 이런 일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저에게 해주는 것들을 본인도 꼭 해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세요. 저와 남편이 영화를 보러 다녀왔으면 시어머니도 남편과 꼭 영화 한 편을 보고 오십니다. 제가 새 옷을 사 입었으면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달달 볶아서 새 옷을 사 입고 오시죠. 이렇게 사소하지만 저로서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꼭 하시는 겁니다. 친정엄마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면 둘 다 아들 뺏기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어머니도 적응을 하실 거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질투나 시샘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까지도 여전하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싫대요. 뭘 이렇게 빨리 애를 가졌냐면서요. 할머니 되시기 싫어서 그러신 건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본인이 다른 건 다 제가 하는 거 시샘하고 따라해도 임신을 할 수는 없어서 그러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냥 눈물을 훔치시는 게 아니라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짜증을 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참 스트레스였네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좀 나아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새 식구가 들어오면 물론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저에게만 집중되었던 시어머니의 눈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도련님이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도련님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잘난 아들이다 보니까 도련님의 와이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었어요. 학벌도 좋았고 직업도 좋았고 여기에 훤칠한 외모까지. 저만 해도 도련님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시려나 궁금할 정도였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는지 받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도련님이 데리고 온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듣다 보니까 마음이 드신 눈치였습니다. 같은 대학교 출신에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님으로 계시고 강남에서 살고 있는 부잣집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해드렸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이젠 저는 정말 조용히 살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여튼 좋았어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련님은 정말 많이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는데 동서랑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 전에 가족 모두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도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보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희 도련님도 참 다정한 사람이거든요. 역시나 예비 동사에게 잘해주더라고요.
겉옷도 받아서 걸어주고 방석도 챙겨서 놔주고요. 전 너무 좋아 보여서 흐뭇하게 보는데 세상에나 우리 시어머니 저 때와 다를 바 없이 도련님이 예비동서를 챙겼다고 또 흘겨보고 계신 겁니다. 아, 이번에는 안 그러시나 했는데 하긴 안 그러실 수 없겠죠. 더 좋아하던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도련님도 예비동서도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이 시어머니께 눈짓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뿐이 아니죠. 계속 그렇게 흘겨보시던데 갑자기 예비동서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연세에 그렇게 흘겨보시는 거 계속하시면 노안이 더 급속도로 진행된대요. 그리고 눈을 그렇게 뜨고 깜빡이지도 않고 하시면 안구 건조증도 심해진다는데 조심하셔야죠. 라는 겁니다. 그것도 상큼하게 웃으면서요. 제가 보기에도 그 웃는 게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아지는 그런 미소였거든요. 그렇게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순간 무색하셨는지 흘기시던 거 중단하고 식사하셨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남기고 도련님과 동서는 결혼식을 했고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신혼여행 다녀와서 또 다 같이 얼굴 보잖아요. 그 자리에도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지에서 가족들 선물까지 다 챙겨서 왔더라고요. 저희 아기 선물까지도요. 고마운 마음에 받고 있는데 신혼여행지에서 도련님이 동서에게 가방을 사줬나 보더라고요. 명품 가방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시어머니 또 질투를 느끼셨나 봐요. 도련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받으니 형이 했던 거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데 괜히 명품 가방을 선물해서 액수가 너무 커졌다고 하는 겁니다. 네, 또 가방 하나 도련님에게 사달라고 하신 거겠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서를 또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지난번 가방보다 더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온 겁니다. 이번에는 친정에서 선물 받은 거라고 하며 뭔가 일부러 더 자랑하는 느낌으로 시어머니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또 발끈하셨는지 그 다음 타자는 저희 시아버지셨나 봐요. 정말 한 달간은 조르셨대나 봅니다. 그래서 동서 명품 가방 브랜드에서 귀엽고 또 사셨대요. 그것 때문에 또 한바탕 저희 시댁은 몸살을 앓았죠. 그런데 다음 가족 모임에는 동서가 그냥 보기에도 값이 나가 보이는 모피코트를 입고 왔네요. 이것도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거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진짜 부자인가 봐. 전 이러고 있는데 시어머니 눈을 보니 이분이 또 눈에 불을 켜신 거예요. 그 다음날 백화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동서가 사입은 그 모피코트를 보러 가시는 거다. 답이 나왔습니다. 뭔 모피 중에서도 명품이라는 데에서 그걸 볼 수 있었는데요. 매장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앞에 진열된 상품이었는데 그 아래 가격표를 보고 저는 입이 떡.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이런 걸 정말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일주일간 저희 시어머니는 알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건 사달라고 할 수 없을 가격이었거든요. 며느리와의 경쟁의식을 왜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러신 분이 그걸 포기해야 하니 얼마나 속이 쓰리셨겠어요. 며칠 만에 시어머니를 뵀는데 홀쭉해지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건이 있던 후로는 시어머니는 제가 새 옷을 사 입어도 전처럼 저희 남편이나 시아버지를 볶아서 사달라고 안 하십니다. 그때 이후로 한풀 확 꺾이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동서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이 보시기에 제가 사치가 심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형님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략은 알고 있었대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하지만 계속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무슨 경쟁 상대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였대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저 큰 사건 생긴 이후로는 저런 부분에서는 좋아지셨지만 원래 당신의 성격이 바뀐 건 아니다 보니 째려보는 거나 그냥 하고 싶은 말씀 막 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동서가 그리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잘난 며느리 얻어서 좋았지만 그래서 본인이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긴장감까지 돌았는데 이번 명절에 저녁 먹으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는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잘난 아들들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여자 보는 눈은 좀 별로였던 것 같아 라고요. 이거 옆에서 듣는 저도 좀 화나긴 하더라고요. 지금 저와 동서가 영 별로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별말도 못하고 기분만 상했고 남편과 도련님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동서가 그런 점은 아버님을 꼭 빼닮았나 봐요 라고요. 순간 저도 남편도 도련님도 시아버지도 다들 빵 터졌습니다. 모두 긍정의 웃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 어떤 말들로 며느리들 기분을 상하게 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든든할까요? 그렇다고 동서가 시어머니께 막 대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저보다도 더 잘해드려요. 그런 걸 보면 동서에게도 배울 게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근과 채찍을 자유자재로 쓰는 우리 동서 덕분에 전 종종 사이다 마시는 기분인데 책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